안녕하십니까, 감성수학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작년이죠. 단대부고 수학 1 기말고사 범위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지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빠르게 풀어나가면서 주요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시그마에 대한 계산이죠. 시그마 AK가 4고 시그마 BK가 3일 때 얘를 계산해라. 그럼 얘는 그냥 2 곱하기 4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8 더하기 3이 돼서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삼각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을 때 각각 대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A의 길이는 13, 그리고 B의 길이, C의 길이는 7, 그리고 A의 각도는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B의 값이에요. B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13의 제곱에다가 13의 제곱은 7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7 곱하기 B,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인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B제곱 플러스 7B는 빼기 마이너스 120은 0, 이런 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B는 8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삼각형 문제인데 ABC를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를 이렇게 그렸을 때 ABC 이렇게 있을 때 자, A의 길이는 루트 2, A의 길이는 루트 2, 그리고 B의 각도는 3분의 파이, A의 각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해야 되는 것은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반드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사인 법칙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제 2R이 되는 거죠. 2R 이렇게.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 이 B라는 값은 루트 3이 나온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럼 이거 값 자체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값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루트 3과 1을 곱해서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부분합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이런 특징이 있죠. 등차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처음 나열된 n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열된 n개, 자, 그 다음에 나열된 n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열되어 있는 등차 수열을 같은 개수만큼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한 값, 얘네들을 다 더한 값, 그리고 그 다음 n개를 다 더한 값, 얘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루죠. 이게 등차 수열 부분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부터 10번째 지금 10개 단위로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n이 10이 되는 거예요. n이 10, 여기는 11부터 이제 20, 얘는 21부터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70이라고 나왔어요. 70.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240이니까 얘는 170. 얘네들끼리도 등차 수열 이루어야 되니까 얘는 270 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이 세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 더해서 510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는 마무리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지금 A4가 5, 그리고 A7이 7이 된다고 나왔어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1차 함수가 4,5와 7,7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4,5와 7,7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가 될 거고 지나는 점이 4,5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x 대신에 이걸 n으로 바꿔준 게 그냥 an이 되는 거죠. x를 이렇게 n으로 바꿔주고 나서 쓰면 얘가 an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시그마만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3분의 2k, 지금 뒤에 상수항 정리하면 3분의 7이 되겠죠. 3분의 7 이렇게 해서 얘만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얘는 뭐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시그마 공식을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넘어가고 6번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시그마에 대한 내용인데 시그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K는 1부터 예를 들어서 N까지 더한다고 쳤을 때 여기 들어있는 문자에 K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해라 이거예요. K가 들어있고 M이 들어있고 N이 들어있는데 얘가 지금 변수니까 K를 제외한 M에는 얘는 상수 취급해라. 상수 취급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 성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면 K는 1부터 N까지 N만 더했어요. 그러니까 N이 상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N제곱이 되겠죠. N제곱. 두 번째 거는 K가 1부터 3까지 K니까 1, 2, 3 더한 거죠. 6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거는 M이 변수니까 이 N이 앞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거죠. 상수 취급할 거니까 앞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M 1부터 4까지 M을 더해라 이거는 1부터 4를 더해라 이거죠. 1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N. 얘가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N이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6번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에는 새로운 점화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형태의 점화식이기 때문에 저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다 대입해 가면서 규칙을 찾을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항이 9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항은 6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같은 규칙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7 이어서 A7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9가 될 거고 A8은 9에서 3을 빼는 거니까 6이 되겠죠. 지금 보면 딱 여기까지 지금 96과 96이 반복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고 절대값을 취해서 9가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의 특징은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의 특징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쓸 때 3n-2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n이 3분의 52가 되니까 이게 17점 몇이죠.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개수는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값은 답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했더니 공차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조건 만족하는 숫자 4개를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항이 10일 때 첫 번째 항이 10이고 서로 다른 4 자연수이기 때문에 공비가 1인 건 안 되죠. 공비가 2일 때부터 해볼게요. 공비가 2인 숫자 4개를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비가 3인 거 한번 해볼게요.
공비가 3인 걸 썼더니 마지막 숫자가 270이 되면서 세 자릿수가 되죠.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1일 때, 첫 번째 항이 11일 때 공비가 2면 괜찮죠, 얘도? 얘가 공비가 3인 거 안 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12일 때 공비가 2인 걸 찾으면 얘도 괜찮죠. 이번엔 13일 때 공비가 2인 걸 찾으면 이 마지막 숫자가 104가 돼버려서 얘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중에 합이 가장 큰 거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1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삼각형 넓이에 대한 조금 공식을 한번 점검해보고 풀어볼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2분의 1 밑변 높이, 이거는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기말고사 볼 때까지만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죠. 바로 해롱 공식입니다. 해롱 공식. 자, 얘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번 시험까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해롱 공식을 한번 볼 건데, 해롱 공식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고 ABC의 합을 2로 나눈 걸 스몰 s라고 합니다. 스몰 s. 그랬을 때 루트에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얘가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지우고 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 4번을 쓸 거니까 3, 4번은 잠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변의 길이가 5, 8, 9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을 지금 오리려고 하는데 원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원이 내저번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원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 S라고 썼을 때 삼각형 넓이는 해롱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스몰 s가 아까 뭐였죠? 각변을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였어요. 계산해보면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에다가 11 곱하기 11에서 각변의 길이를 다 뺀 것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또 뭐랑 똑같냐면 3번 공식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 합 22가 되겠죠. 자, 얘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r은 루트 11분의 36, 루트 11분의 6 이라는 값이 나와서 내저번의 넓이는 11분의 3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p와 q를 더하면 4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 공식은 얘는 뭐 자주 나왔으니까 알 거고, 이 공식은 이번 시험 때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본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점이 저 계단 모양의 도형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9분의 2n-1만큼 이동하는 거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9분의 2n-1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A1은 0,0에서 9분의 1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9분의 1,0 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A2라는 것은 자, 이미 9분의 1만큼 이동된 거리에서
2를 대입하면 9분의 3이 나오죠. 9분의 3만큼 더 이동해서 9분의 4,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y는 x 위에 올라오는 점 중에서 세 번째 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 y는 x 위에 딱 올라오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거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n번째까지 이동 거리. 자, 첫 번째 9분의 1 이동했고 두 번째 9분의 3 이동했으니까 n번째까지 이동한 거리는 9분의 1, 9분의 3 해서 9분의 2n-1까지 더한 게 이동 거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수열할 때 조금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홀수들을 다 더할 건데 쭉 홀수들을 더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홀수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홀수 하나 더하면 1의 제곱이고 홀수 2개 더하면 2의 제곱이고 홀수 3개 더하면 3의 제곱,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할 때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얘를 만약에 19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굳이 시그마 공식 쓰지 않아도 홀수를 지금 10개 더한 게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도 홀수를 지금 n개 더하고 있죠. n개. 그러니까 얘가 9분의 n제곱 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n까지 이동 거리가 이건데 얘가 이 y는 x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동한 거리가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동 거리가 2라는 값이 나올 수 있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고 4라는 값이 나올 수 있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동 거리가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2k 라고 두고 한번 n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제곱이 18k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n제곱이니까 28k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자, 그러면 18이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얘한테 k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요. k를 곱해서. 그럼 이 k로 가능한 것은 k가 2가 되면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제곱수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작은 걸 구해야 되니까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럼 그 다음 거는 2의 3승이 있겠죠. 2의 3승을 갖다 넣으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또 제곱수가 되죠. 그럼 그 다음은 2 곱하기 3의 제곱도 있겠죠. 그럼 2의 제곱, 3의 4승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또 제곱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찾고 싶었던 세 번째 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넣어주면 n제곱이, 자, 그럼 k가 18이 되는 거니까 18제곱이 되겠네요. 18제곱. 그럼 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죠? n이 18이라는 것이니까 n에다 18을 넣어주면, 자, 얘가 36이 되겠네요. 36.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6번을 이동한 거예요. 36번. 그럼 x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것의 절반인 18이 되겠죠. 1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11번 문제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빈칸 추론이에요. 그래서 빈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AN이라는 수열은 2에 2n승-1 곱하기 2에 n에다 n-1 플러스 n-1에 2의 마이너스 n승.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얘가 AN이고 얘를 가지고 시그마를 뭐 증명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는 n이 1일 때부터 증명하고 그 다음에 m일 때를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때를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1일 때는 뭐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m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얘가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한테 n 플러스 1을 더해줘야 얘한테 n 플러스 1 항을 더해줘야 얘가 되겠죠. 그럼 이 n 플러스 1은 뭐냐? n 플러스 1은 얘한테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2에 2n 플러스 2 승 빼기 1에다가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m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한 게 이제 밑에 줄에 써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왔죠. 그러니까 얘가 통으로 이 밑에 줄에 써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가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 식이 가가 되고 얘가 f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더해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보면 얘랑 얘를 자 2의 마이너스 m승으로 묶으면 딱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애는 이 앞에 있는 애 얘와 얘를 더해서 묶은 거예요. 쟤네 둘을 더해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쟤네 둘을 2에 m에다가 n 플러스 1승으로 묶게 되면 n 플러스 1승으로 묶게 되면 위에서는 1이 묶이고 밑에서는 가가 묶이죠. 근데 얘가 가니까 묶이는 애가 얘한테 1을 더한 2에 2m승 플러스 2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GN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GN과 FN에다가 각각 1을 대입해서 빼라고 했어요. 그럼 G1은 얘한테 이제 1을 대입할 거니까 2의 2승 곱하기 1 대입하면 2의 4승이 되겠죠. 2의 4승. 자, 빼기 F1은 얘한테 1 대입할 거니까 2의 4승 빼기 1이 돼서 1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64 빼기 15가 되니까 49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y는 ex가 원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을 a,a라고 이렇게 알려줬죠. 근데 이 지름이 2a가 되죠. 2a. 그러니까 이 수직선을 그대로 쭉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은 a,2a예요. 그러니까 a,2a는 이 점 위에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자체가 이 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a,2a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PQ라는 이렇게 생긴 현이 만들어졌는데 이 R이라는 애를 어떻게 잡은 거냐면 얘랑 똑같은 길이의 현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게 되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PR의 길이는 문제에서 16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Q에서 PR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게 직각이 되면서 이 한쪽 부분의 넓이가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구하라고 한 게 이제 OR의 길이에요. OR. 이렇게 OR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OP의 길이가 필요하고 PR은 알려줬고 그럼 요 각만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게 되죠. 자, 다시 저 삼각형을 다시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빨간 부분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의 길이는 16이라고 주어졌고 그럼 이 부분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그리고 이 각도만 알 수 있으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와 각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2인데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2A죠. 그럼 이 길이는 뭐죠?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A가 되겠죠. 루트 5A. 그래서 일단 얘는 루트 5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일단 루트 5A. 그럼 A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수선의 발. 그랬을 때 이 노란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저 노란색이라는 건 뭐냐면 이 y는 ex라는 직선과 a,a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게 되면 얘와 a,a와의 사이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5분의 a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란색 길이가 루트 5분의 a가 되게 됩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 이 길이가 지금 a거든요. a.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2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잘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이 두 개가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각도는 세타라고 지금 놨는데 이 각도는 얘와 똑같은 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루트 5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타를 찾은 거죠, 지금. 이 세타가 이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 세타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닮음을 한번 써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똑같죠. 그럼 얘 대 얘는 분수로 쓸게요. 얘분의 얘는 루트 5분의 1이었죠. 루트 5분의 1. 이것은 이것분의 이것과 똑같은데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2a였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5분의 4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4a 분의 8. 이 길이는 8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죠. 이걸 풀어주게 되면 a는 자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10루트 5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빨간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색을 k라고 두면 k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500 플러스 256이 될 거고 빼기 2배에 2개 곱한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었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k제곱인데 얘네들 계산하지 말고 1의 자리 숫자만 잘 보면 여기서 빵 6 약분되고 여기서도 빵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6이죠. 보기 1의 자리 숫자가 6인 게 1번밖에 없으니까 뭐 43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넘어가고 13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풀기 전에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최단거리 구하는 거 한 번만 기억하고 풀어볼게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P라는 고정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점이라고 표현하죠.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축을 돌아다니는 점이 있고 Y축을 돌아다니는 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동점이에요. 동점. 움직이는 점이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었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삼각형 둘레는 최소값이 그냥 이거다. 이걸 이용했어요.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대해서 정점 두 개를 두 번 평행 이동시킨,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A라는 점이 있고 P는 이 선분을 돌아다니고 P는 BC라는 선분을 돌아다니게 되고 Q는 D라는 선분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평행 이동을 시킬 건데 이 똑같은 정육각형을 밑에다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A라는 점을 이 초록색 선분에 대해서 연장선을 그어서 직선으로 생각할게요. 초록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여기 얘를 A'이라고 쓸게요. 얘를 A'이라고 쓸게요. 자, 이번에는 이 BC에 대한 대칭을 할 건데 그럼 왼쪽에다 똑같이 정육각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A라는 점을 이 노란색 선에다 대칭 이동한 이 점은 여기에 위치할 거고 A2'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게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직선이 되겠죠. A'에서 A2'까지의 일직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피타고라스를 쓰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길이는 3, 요 길이는 3루트 3이 되죠. 이 부분의 길이가 3루트 3이 됩니다. 3루트 3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12루트 3이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자 지금 A'이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점이죠. 이렇게 왔을 때 A'이 한 칸 밑에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빨간색 선이 다시 그릴게요. 자, 빨간색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3, 이 길이는 6, 요 길이는 3과 3이니까 6이 되겠죠. 3이 되고 6이 되겠죠. 그래서 총 길이는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18. 그래서 12루트 3과 18을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2루트 3이고 여기가 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를 피타고라스 쓸 건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6으로 약분해서 2루트 3과 3짜리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루트 2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얘한테 6을 곱해서 6루트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넘어가고 14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예요. 여기선 조금 함정이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5가 7이라고 나와 있고 만약에 AN이 홀수면 3을 더해서 짝수면 2를 나눠서 다음 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A5를 가지고 A1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5가 7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A4로 가능한 값은 얘한테 3을 더해서 7이 되고 2를 나눠서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4가 되거나 아니면 14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안 되죠. 홀수인 경우에 3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4가 되려면 A3으로 가능한 값이 11이든지 아니면 28이든지 둘 중 하나죠. 둘 다 괜찮죠. 그럼 A2도 찾아볼게요. 11이 되려면 8이든지 아니면 22가 돼야 되는데 얘도 짝수여서 안 되죠. 짝수여서 얘도 3을 더할 수가 없죠. 자, 이번엔 A1을 찾아볼게요. 22를 만들려면 19가 되든지 아니면 44가 되든지. 자, 여기서도 A3이 28 나오려면 A2가 25가 되든지 아니면 56이 되든지 둘 중 하나죠. 또 마찬가지로 25가 되려면 22가 되든지 아니면 50이 되든지. 근데 또 얘는 짝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고 또 56이 되려면 얘가 53이 되든지 아니면 112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얘네 5개를 전부 다 답으로 해서 많이 틀렸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여기서 함정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첫 번째 항이 홀수라는 조건을 잘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값들은 53과 19 이 두 개밖에 안 되죠. 나머지들은 짝수여서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더해줘서 정답은 7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부채꼴이 주어졌는데 OP의 길이와 OQ의 길이 곱한 것과 그리고 AP와 BQ 길이 곱한 게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OP의 길이를 이 부분의 길이를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이 OQ의 길이를 B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채꼴의 전체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얘는 r-a가 되는 거고 AP의 길이죠. BQ의 길이는 r-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해식에 딱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OP 곱하기 OQ는 A 곱하기 B가 되는데 얘는 AP와 BQ를 곱한 거와 똑같다. r-a와 그 다음에 r-b를 곱한 거와 똑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식을 전개해주면 r제곱에다가 a 플러스 br 플러스 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ab가 ab가 날아가니까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가능한 게 r이 0 또는 r이 a 플러스 b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는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넓이 b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넓이 b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150도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얘 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니까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얘 대 얘가 지금 245파이 대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정리해주면 되는데, 자,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하고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좀 정리해주면 49AB가 10 곱하기 A 플러스 B제곱 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전개하면서 옆으로 넘겨주면 10a제곱 마이너스 29ab 플러스 10b제곱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5, 그 다음에 2, 5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래서 5a는 2b가 되던지 또는 2a가 5b가 되던지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제 조건을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와 B의 길이 B가 5대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가 5K다 라고 하면 AB의 길이 B가 5대 2니까 얘를 5K라고 두면 B는 2K라고 둘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AP분의 OP예요. AP분의 OP. AP가 지금 B고 OP가 A죠. B분의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2K분의 5K가 돼서 B분의 A를 구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2K분의 5K가 돼서 2분의 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P 더하기 Q가 돼서 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지금 보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5번 보기가 7입니다. 7. 그래서 5번 보기가 7이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여기에 로그 EX 라는 그림과 로그 2 KX 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 1,0을 A1이라고 잡고 그대로 위로 올린 거 얘를 B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A2 B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적당히 가서 여기에 n번째 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AN이라고 두고 그때 x좌표를 xn이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그럼 an의 좌표는 xn, xn을 이 로그 함수에다 대입한 거기 때문에 로그 2의 x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반면에 b의 좌표는 xn을 위에다 대입한 거기 때문에 xn, 로그 2의 k 곱하기 xn 이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a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얘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BN과 Y좌표가 똑같죠? 얘가 지금 BN이에요. BN과 Y좌표가 똑같죠? 그럼 이 식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이 Y좌표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KXN을 곱해줘야 되겠죠? KXN. KXN을 넣어줘야 이렇게 Y좌표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X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XN은 공비가 K인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X1이 1이라는 게 알려줬기 때문에 XN이라는 수열을 K의 N-1승이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어떤 넓이냐면 얘와 두 개의 곡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이 부분의 넓이는 그냥 이 평행사변형 넓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변 높이로 한번 계산을 해 줄 겁니다. 자, 일단 밑변의 길이는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뺀 거기 때문에 로그 2의 K 라고 쓸 수 있겠죠. 반면에 높이는 XN에서부터 XN 플러스 1까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K 곱하기 XN에서 XN을 빼주면 되겠죠. 곱하기 K-1의 XN이 되겠죠. 얘가 AN이 되는 겁니다. 얘가 AN. 자, 근데 이 AN을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10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그마를 한번 취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이거 N은 1부터죠. N은 1부터 6까지. 이제 XN, 이 AN을 여기다 갖다 쓸 건데, 이 XN 대신에 K의 N-1승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K의 N-1승, 그 다음에 K-1, 그 다음에 로그 2의 K.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얘가 N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수죠, 상수. 상수 취급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등비 수열 먼저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가 N이니까 공비가 K니까 K 6승 빼기 1 나누기 K 빼기 1 이 시그마 계산한 게 얘가 되겠죠. 얘한테 이제 이 부분이 곱해진 거니까 K-1끼리 약분하고 나면 K 6승 빼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의 K 얘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K를 구해야 되는데 K가 로그 2의 K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얘가 유리수. 그렇다는 거는 이 K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냐면 K는 2의 유리수승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유리수승.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얘도 지금 유리 두 개 곱해서 10이 나오려면 얘도 유리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6제곱을 한 거. 얘한테 6제곱을 한 결과가 2의 자연수승이 돼야 돼요. 2의 자연수승. 그럼 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이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유리수만 생각해서 대입해서 직접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K가 뭐 2분의 1승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갖다 넣으면은 2분의 3승이 되니까 8 빼기 1이어서 6이 되고 여기다 갖다 넣으면 2분의 1이 되니까 10이 안 나오죠. 탈락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3분의 1승 아니면 뭐 3분의 2승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얘를 대입했을 때 10이 나오게 되죠. 얘를 대입 한번 해주면 6승을 해주면 2의 4승이니까 16 빼기 1이어서 15가 되죠. 15가 되고 곱하기 이 부분은 3분의 2가 되니까 두 개 곱해주면 딱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K라는 값이 2의 3분의 2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거는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6에서 9로 바꿔라 이거예요. 6에서 9로 바꿔라. 그럼 6에서 9로 바꾸면 여기만 지금 9로 바뀌는 거니까 얘만 9로 바뀌는 거겠죠. 9로 바뀌었을 때 이 값이 뭐냐? 라는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줄게요. 2의 3분의 2승을 9승했기 때문에 얘는 2의 6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 해주고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63이니까 63에다가 이거 곱해주면은 42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해주면 42라는 값이 나오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사인 함수와 삼각함수끼리의 지금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뒤에 것부터 해볼게요. 사인과 탄젠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 탄젠트는 지금 주기가 여기가 n이기 때문에 주기가 n분의 파이예요. n분의 파이. 그럼 n분의 파이를 2파이까지 그리게 되면 총 몇 개 그려지죠? 2n개가 그려지죠. 2n개. 그러면은 한 주기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어디에다 탄젠트를 그려도 무조건 한 개씩만 만나니까 총 교점의 개수는 그냥 2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bn이라는 애가 2n이 되는 겁니다. 이 bn은 2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조금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그릴 때 맨 처음에 탄젠트를 그릴 때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증을 조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y는 x를 그렸을 때 요 위에 탄젠트를 덧대어 그려보면 0,0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sin x를 그려보면 0,0에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지만 밑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0,0에서 만나면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만나게 돼요. 절대 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탄젠트가 주기가 줄어들었죠. 주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죠. 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0,0에서 만나고 여기서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0,0에서 만나고 다른 점에서는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2n개가 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sin x와 sin nx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사인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주고 자, 여기에 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2파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주기가 n분의 2파이죠. 주기가 n분의 2파이니까 이 2파이 안에 n개라는 게 들어옵니다. n개. 그러면은 얘를 딱 잘라서 어디든지 이렇게 딱 잘라서 사인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한번 다시 그릴게요. 다시 앞에서부터 조금 그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딱 잘라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항상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그래서 딱 잘라서 이렇게 또 그려도 항상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n개가 그려지고 항상 두 점에서만 만나니까 2n개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2n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함정이 좀 있어요. 언제 두 개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지 걔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주기가 작은 사인 그래프가 덧대어져 그려질 건데 걔네들의 꼭지점이 같이 일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이 일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다 찾아봐야 돼요.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우연히 이 꼭지점을 딱 지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주기가 n분의 2파이죠. 이렇게 n분의 2파이. 주기니까 여기겠죠. 여기가 n분의 2파이. 그럼 이 부분에 좌표는 뭐죠? 2n분의
파이가 되겠죠. 2n분의 파이. 그럼 2n분의 파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을 때,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갔을 때, 또는 뭐 13번 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곱했을 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딱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n으로 가능한 값은 2n분의 파이에다 이런 것들을 곱해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으로 가능한 값은 5, 9, 13 뭐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n을 9까지만 더할 거니까 9까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n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와서, 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와서 얘랑 또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n분의 파이가 3번 오거나 아니면 뭐 7번 오거나 11번 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얘가 뭐가 되는? 얘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값들을 찾아주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이 들어가면 n이 무조건 1이어야 되는데 n은 안 셀 거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7이 들어갈 때, 11이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지우고 2n분의 7파이가 2분의 3으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 해주기 위해서 이 K, 7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를 4K 플러스 3이라고 쓰겠습니다. 2n분의 4K 플러스 3 3파이 이렇게.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다 약분해주고 나면 4K 플러스 3이 3n이 되는 K와 n을 각각 찾아주면 됩니다. 자, 얘네들을 좀 찾아보면 K가 4일 때 n이 15로 가능하고요. 4일 때 n은 15로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K가 7일 때 n이 5죠. 5. K가 7일 때 n이 9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2개 나오고 얘도 2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개가 지금 2개가 아니라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죠. 4개를 빼주면 되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줄게요. AN을 그냥 2N이라고 두고 BN도 2N이라고 두고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4N을 두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자, 4 곱하기 44가 되겠죠.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가 총 4경우가 생기니까 4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176에다 4를 뺀 거니까 17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부터는 서답형인데 이어서 서답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답형 문제 이어서 풀어보죠. 서답형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자, 전개를 해주면 k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k 플러스 2p 이 전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그마를 취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k제곱을 6번째 항까지니까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플러스 시그마 k를 6개까지니까 2분의 6 플러스 7 그 다음에 p 플러스 2 곱하기 12p 이렇게 되겠죠. 뭐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91에다가 21p 42 플러스 12p 가 16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p를 계산해주면 p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답형 2번입니다. 자, 서답형 2번은 또 삼각형 문제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라고 두고 C의 각도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A의 각도가 3분의 2파이, 그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2분의 1분의 c, 다시 사인 2분의 1분의 c는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이 됩니다. 6. 자, 그럼 여기도 사인 2분의 루트 3분의 a, 사인 2분의 루트 3분의 a가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6루트 3이 됩니다. 6루트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각도가 120도, 30도니까 요 각도도 3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AB 사인 세타. 얘를 계산해주면 9루트 3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답형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답형 3번 문제는 8과 648 사이에 8과 648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양수 3개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8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648이 되겠죠. 그러니까 8 곱하기 R4승이 684다. 648이죠. 64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R의 4승은 81. 그래서 R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세 수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4가 되고 공비는 3, 항의 개수 3개 빼기 1, 그 다음에 공비 빼기 1. 얘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3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B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 AC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자 10분의 3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BC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BC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럼 얘를 K라고 두고 K제곱은 자 5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빼기 2배에 2개 곱하고 나서 코사인. 자, 이걸 정리해주면 얘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K라는 값이 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게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자 B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 이 길이가 2분의 3이 되니까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지금 10분의 3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각도가 10분의 3이죠. 코사인 세타가. 그럼 얘분의 얘가 1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10분의 9가 되겠죠. 이 길이는 10분의 9.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길이죠. 이 길이. 다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큰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에요.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는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한 번 더 곱해준 100분의 27이 됩니다. 100분의 27. 자,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길이죠. 요 길이. 요렇게까지. 그럼 얘는 3에서 100분의 27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 한번 해주면 얘는 100분의 300 빼기 이거니까 273이 돼서 두 개를 더해주면 37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73이 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이차 함수입니다. 얘를 AN제곱 플러스 BN 이라고 했을 때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 그 등차 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물론 SN 빼기 SN-를 하면 되지만 걔를 여러 번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가 내려와서 곱해지게 되고
1창의 개수 그대로 남기고 최고창 개수 한번 빼주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SN을 할 때 AN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AN을 가지고 SN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등차 수열 AN은 자, 공차가 3이니까 3n 써주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48.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SN은 어떻게 될까요? SN은 자, 얘는 2A인데 얘는 A죠. 절반 가져가야 됩니다. 절반. 2분의 3n 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니까 얘도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3n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를 2분의 3n으로 묶어주게 되면 n에다가 3분의 1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릴 건데,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0,0과 31,0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지금 SN의 그래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대칭축이 15.5 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SM과 SN이 똑같도록 하는 순서쌍은 몇 개가 될까요? 15를 대입했을 때 16이랑 똑같을 거고, 14를 대입했을 때 17이랑 똑같을 거고, 1을 대입했을 때는 30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수의 개수가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여서 순서쌍의 개수는 총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15개. 그럼 이번엔 SM의 최소값인데, 지금 이 2차 함수는 15.5에서 최소값을 갖죠. 근데 수열 자체가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5.5랑 제일 가까운 15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럼 얘한테 15를 대입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15 곱하기 마이너스 16이 돼서 얘네들을 계산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360이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360이 됩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에서 B를 뺀 거니까 15에서 360을 더해서 정답은 370이 되겠네요. 15에서 360을 더해서 정답은 375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유리함수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식인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쟤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표준형으로. 분자를 x에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2n 그 다음에 나누기 2의 x 마이너스 p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2x 빼기 p 분의 2분의 p 플러스 2n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4, 5, 6을 대입했더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4에서의 함수값, 5에서의 함수값, 6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5에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4 이 순서로 되겠죠. 그럼 이 유리함수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되죠? 4랑 5 사이에 있어야 돼요. 4랑 5 사이. 그래서 2분의 p가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p의 범위는 8부터 10까지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얘가 양수여야 되는데 p도 양수고 n도 자연수니까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p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9죠. 그래서 p의 값을 m이라고 했는데 그 m이 일단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 p에다가 m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와 fx를 이번에는 합성을 했습니다. 합성을 해서 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했어요. 이거 지우고 이번에는 gx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를 정리해주면 2배의 x-q 플러스 2q 마이너스 n 나누기
x-q 이런 식이 나오겠죠. 얘를 다시 써주면 2 플러스 x-q eq-n.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gx에다가 f6, f4, f5를 대입할 건데 지금 여기서 f5가 가장 큰 값이고 그 다음에 f6이고 그 다음에 f4다라는 걸 알려줬죠. 그럼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얘를 대입한 게 지금 가장 크고 그 다음이 4를 대입한 게 크고 그 다음이 6을 대입한 게 크기 때문에 이 gx라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어디 있죠? 점근선이 f6과 f5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얘의 점근선은 q인데 q는 f6과 f5 사이에 있어야 돼요. f6은 어떻게 되죠? 지금 p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p에다 9를 대입한 거를 한번 여기다 써주도록 할게요. 자, 6을 대입해주면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n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번엔 오른쪽은 5를 대입한 거죠. 5를 대입하면 2n 플러스 5가 된다는 게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q의 자연수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n이 지금 2q 이상, q가 2분의 n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가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자연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가 지금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자, 3분의 2n 플러스 2라고 쓸 건데 얘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경우를 나눠서 구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k가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일 때 세 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n이 3k-2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갖다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k에다가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오른쪽에다 갖다 넣으면 6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보다 큰 자연수는 2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k 플러스 2부터 얘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6k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6k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여기서 4k-1 이라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 경우는 위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n이 3k-1일 때,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 때 이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k 플러스 3분의 4가 되죠. 자, 얘가 3분의 2네요. 3분의 2. 얘가 3분의 2니까 얘가 2k 플러스 1부터여서 얘가 그냥 4k가 되겠네요. 4k. 자, 위에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k 플러스 3분의 4에서부터 자, 오른쪽은 6k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세주면 자, 이 경우를 세주면 얘는 2k 플러스 2에서부터 6k 플러스 2까지죠. 그럼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한 거니까 얘는 4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n이 3의 배수일 때, 3k일 때 그럼 n 대신에 3k를 넣어주게 되면 2k 플러스 2,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여기다 3k 넣으면 6k 플러스 5. 얘는 굉장히 쉽죠. 2k 플러스 3에서부터 6k 플러스 4까지니까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4k 플러스 2라는 값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지금 18개까지 더하라는 거는 각각을 3개씩, 6개씩 더하라는 뜻이죠.
이거 6개, 이거 6개, 이거 6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합친 다음에 K는 1부터 6까지 이거 다 더한 걸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12K 플러스 3 이렇게 얘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시그마 계산해주면 27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270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단대부고 수학 1 기말고사 범위 작년 거 한번 전 문항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문제 특히 좀 어려웠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변형돼서 나와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 문항 풀이 완료했습니다.